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15년을 버텨온 한 남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아내와 마주한 가족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답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말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던 그 시절이었다고요. 2008년 봄, 저는 32이었습니다. 아내 은주는 29. 우리에겐 5살 딸 지혜와 3살 아들 민우가 있었죠. 작은 32평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지혜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다녔고 민우는 제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웃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땐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내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졌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내의 쇼핑백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옷 한두 벌, 화장품 몇 개였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예뻐지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보, 이거 어때? 오늘 백화점에서 샀어. 아내가 명품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예쁘네. 당신이 좋다면 됐지. 아내는 행복해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저도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쇼핑백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옷장은 새 옷들로 가득 찼고 신발장엔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들이 쌓여갔죠. 저는 불안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5개였죠. 거실 소파에 쏟아진 명품 옷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은주야, 이거 다 얼마야? 에이, 당신 버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야 괜찮잖아. 그날 밤 저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다는 걸.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야 하나? 관리비는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사랑이 누군가에겐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행복은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내를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또 외출했고 저는 아이들과 집에 있었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맨날 쇼핑만 가요? 6살짜리 아이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손엔 또 쇼핑백이 가득이었죠.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낸 뒤 저는 통장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죠. 마이너스 통장까지 건드린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야? 우리 이번 달 카드값만 800만 원이야.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화를 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당신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거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벌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대리로 월 500만 원.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아이들 생각 좀 하자. 지혜 학원비도 못 냈어. 그럼 당신이 더 벌면 되잖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죠. 며칠 후 저는 아내 몰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온라인 쇼핑몰, 매일같이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죠. 심지어 제 명의 카드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은주야. 더는 못해줘.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나만 초라하게 다니라고. 우린 명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정?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그리고 그 자유엔 제가 없다는 걸. 그날 밤부터 아내는 저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저는 이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 늘 그랬듯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식탁에 아침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침을 준비해뒀는데, 은주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어봤죠.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내의 옷 절반이 사라져 있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나답게 살고 싶어. 아이들 잘 부탁해. 단 20자도 안 되는 글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빠?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왜 울어요? 엄마는요? 저는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잠깐 할머니 댁에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요? 그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모른다고 했죠. 아내의 부모님께도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미안하네, 사위. 우리 딸이 그럴 줄은 몰랐어. 저는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의로 집을 나간 건 실종이 아니라고 했죠. 그날 이후 제 삶의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민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차가운 조명,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 한 장. 저는 그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워 펼쳤죠. 찢을 수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아버지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죠. 계란 후라이, 김밥. 아내처럼 잘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빠 오늘 도시락 싸줘야 돼. 알았어, 기다려. 서툰 손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지혜는 웃으며 받아들었죠. 고마워, 아빠. 회사에선 일찍 퇴근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상사는 눈치를 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진은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녁엔 학원차를 태우고 숙제를 도와주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면 밤 11시였죠. 그제야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죠.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5년, 10년. 지혜는 고등학생이 됐고 민우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늙어갔죠. 40이 되고 45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생각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나는 안 나. 우릴 버린 사람인데. 지혜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18살 소녀는 이미 어른이 돼 있었죠. 지혜야,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아빠는 왜 엄마 편만 들어?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도 아내를 이해하려 하는지. 15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죠. 저는 쉰이 됐고 지혜는 대학생, 민우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15년이란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제가 기억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사라졌고 명품 옷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손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누구세요?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1살이 된 딸이 현관으로 걸어왔죠. 그리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혜야. 많이 컸구나. 아니,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들어오지 마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엄마 아니에요. 전 엄마 없어요. 15년 전에 죽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뭐하러 왔어? 제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올라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시작.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데? 나 살기 힘들었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이제 돌아올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우리가 그리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였죠. 아빠 들여보내면 안 돼.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19살 청년이 된 아들이 차갑게 말했죠. 민우야, 엄마야. 엄마 아니에요. 그냥 우릴 버린 사람이에요.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죠. 은주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여보, 제발. 저는 당신 여보 아니에요. 15년 전에 끝났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문 밖에서 한참을 울었지만 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죠. 15년 만에 찾아온 과거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왔죠. 여보. 아니, 준혁 씨. 이거라도 먹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자꾸 오는 거예요? 나 정말 반성했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15년 전엔 몰랐으면서요?
제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죠. 그때 내가 미쳤었어. 명품에 사치에 미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 이제야 깨달았어.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정말 돌이키고 싶어. 제발. 그때 지혜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죠. 아직도 안 가셨어요? 차갑게 한마디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은주가 지혜의 팔을 잡았죠. 지혜야, 엄마 말 좀. 손 치워요. 지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전 당신을 엄마로 생각 안 해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지혜야. 전 준혁 씨 딸이지 당신 딸 아니에요. 아빠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명품 들고 놀러 다녔죠? 은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6살 때 엄마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친구들은 다 엄마랑 소풍 가는데 전 혼자였어요. 학예회 때도 입학식 때도. 항상 아빠 혼자 오셨어요.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15년이 그냥 사라지나요? 저는 지혜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지혜야. 학교가. 아빠도 너무해.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약해?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저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봤죠? 아이들은 당신을 용서 안 해요. 나도 알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나답게 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 정말 후회해. 전 후회 안 해요.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죠. 저는 51살이 됐고 지혜는 대학교 4학년, 민우는 대학 신입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셋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 서툴지만 15년 동안 연습한 솜씨였죠. 아빠 맛있다. 민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젠 저보다 컸죠. 아빠, 오늘 뭐 해? 지혜가 물었습니다. 예쁘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산책이나 갈까? 좋아.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취업 준비는 어때? 잘 되고 있어. 아빠 걱정 마. 민우야, 대학 생활은?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이었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줬죠. 아빠,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키워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아니야.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 없이 우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민우도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연결됐다고 가족인 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버틴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거죠. 은주는 아이들의 엄마였지만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떠났으니까요. 저와 지혜와 민우. 우리 셋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버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혁 씨와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버틴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리고 어떤 상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요.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준혁 씨처럼 힘든 시간을 홀로 버텨온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그리고 용기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 꼭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이나 커뮤니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마음 편히 쉬시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듣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